상업성보다는 새로움에 주목하는 신인, 달콤한 꿈만 꾸는 이런 신인한테 돈을 대줄 음반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데이브가 반전을 일으키는데, 한 시대를 풍미의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본디 팝음악이라는 게 대중을 위한 음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확실한 개성을 드러내는 가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합니다. 사운드와 비주얼 모두 비교를 불허한 듀오, 바로 유리스믹스예요. 아직까지도 유리스믹스 노래를 딱 들으면은 그 유리스믹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개성이 강하다는 말은 반대로 무엇이냐?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그룹의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당장 두 멤버만 해도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진 뒤에 유리스믹스를 결성하는 등 일반인 기준에서 엄청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음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끝에 빅히트를 치고, 음악만큼이나 그 비화가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밴드예요. 자신의 우울함을 극한으로 끄집어낸 보컬 애니 레녹스, 그리고 자신의 실험 정신을 끝없이 발휘한 음악가 데이브 스튜어트의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스튜어트는 원래 포크락을 하던 사람이었고, 애니 레녹스는 왕립음악원에서 플루트를 배웠어요. 이 둘이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날에 데이브가 다짜고짜 청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둘은 바로 사귀게 되고, 그 상태로 투어리스트라는 밴드를 같이 결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UK 차트 탑5 싱글도 배출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지만, 이 당시 작곡을 도맡아 하던 사람은 바로 피트 쿰스라는 멤버였어요. 밴드는 피트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고 결국 1980년에 해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연애를 끝냈다가 친구 관계로서 유리스믹스를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같은 범인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보인데, 이 당시에 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당시에 애니는 멘탈이 상당히 불안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웃사이더로 지내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사람도 은둔형 느낌이었대요. 근데 애니가 이런 자신의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데이브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애니한테는 음악적으로 데이브가 필요했고, 사실 그 반대인 데이브도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데이브를 애니가 끄집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은 사귀다가 헤어졌어도 음악적으로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둘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은 명확했는데 상업성보다는 독립성을 원했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음악을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1980년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보면, 애니는 이때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던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70년대 말에 펑크가 영국을 지배했고, 그리고 뉴 로맨틱 같은 운동이 치고 올라오면서 사회의 틀을 깨는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소리는 조금 질리고 조금씩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데이브가 이때부터 기타 치기를 멈추고 전자음악에 관심을 보인 건데, 이때 데이브가 말하길 밴드 사운드로는 볼장 다 봤다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그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개성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기계음이 대변하는 차가운 감성에 소울을 불어주고 싶었다, 이때 데이브가 한 말이었어요. 유리스믹스 1집은 들어보시면은 아직 기타 사운드가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유리스믹스의 첫 번째 시도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실패. 차트 인된 싱글이 하나도 없었고, 비평가는 호평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데이브가 말하길 이땐 정말로 모두가 우리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음반 계약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데이브는 기육 문제가 터지면서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애니도 다시 히키코모리 모드가 돼서 완전한 치과 생활에 돌입합니다. 상업성보다는 새로움에 주목하는 신인, 달콤한 꿈만 꾸는 이런 신인한테 돈을 대줄 음반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데이브가 반전을 일으키는데, 병원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설득 왕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데이브는 애니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설득을 해요. 바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애니에게 전화기 너머로 자신의 작업물을 들려주고 결국 애니로 하여금 다시 집을 나와 런던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브는 은행으로 가죠. 우리 개쩌는 아이디어 갖고 있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막 그래요.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아주 그런 뻔뻔한 제안인데 은행은 그 뻔뻔함에 반해버려서 홀리듯이 돈을 대주고 그렇게 데이브가 자금 확보에 성공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음반사까지 다시 설득하면서 결국 다시 한번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유리스믹스는 그 돈으로 자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의 모든 시간을 스튜디오에 틀어박히면서 심기일전, 그리고 마침내 이 집에서 그 실험이 성공을 합니다. 차가움에 소울을 부여하면서 팝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리스믹스는 실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축한 듀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 히트곡 스윗 드림스도 비슷한 경우인데 데이브와 애니가 이 곡이 만들어진 날 거의 해체 직전까지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애니가 막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데이브가 잘못 입력한 소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애니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라는 가사를 붙여보고 그렇게 30분 만에 이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태 팝에 없던 새로운 음악이었고 나아가서 유리스믹스의 유일한 빌보드 1위 곡이 돼요. 묻혔던 이전 곡까지 끌어올려주면서 유리스믹스는 덕분에 추진력을 얻고 이후에도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브가 말하길 모타운과 크라프트베르크의 음악을 합치면 스윗 드림스 같은 곡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매력은 바로 애니의 보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음악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이 중성적인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남자처럼 짧은 머리와 그 다음에 정장 패션. 애니는 이게 자신의 어떤 아싸 본능의 정점을 찍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잃을 게 없었고 그렇기에 내 페르소나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한테 아웃사이드의 도장 같은 걸 찍어주고 싶었고 남자처럼 강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는데 결국 그 억눌려왔던 애니의 그런 감성이 유리스믹스 최대의 무기가 된 셈이에요. 이 중성적 매력은 이후로 많은 보컬의 귀감이 되고 나아가서 80년대 포인트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남자의 보이 조지가 있다면 여자의 애니 레녹스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유리스믹스 그 특유의 감성은 그 음악과 비주얼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유리스믹스가 나올 때는 딱 뮤직비디오의 시대였고 애니는 뮤비라는 수단을 통해서 곡마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바꾸면서 이 그룹에 훨씬 다양한 매력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이전의 유리스믹스는 뮤비로 어필하고 싶은데 뮤비 찍을 돈이 없어서 음반사 돈을 세벼 쓰는 등 사사건건 음반사와 충돌하는 그런 문제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스타가 되니까 음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반사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성공하니까 그냥 그걸 내버려뒀다 라고 말을 해요.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최전성기를 달리는데 개인적으로는 4집 Be Yourself Tonight이 그 음악의 정점이라고 봐요. Sweet Dreams의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은 분들은 아무래도 유리스믹스 사운드 하면은 조금 차갑고 어떤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죠. There Must Be an Angel 같은 곡에서는 애니가 짧은 머리를 벗어던지고 그 목소리도 완전히 새롭게 무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티비 원더의 하모니카 연주도 돋보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이 앨범에는 아레사 프랭클린과 함께한 곡도 있는데 바로 Sisters are doing it for themselves라고 대충 해석하면은 우리 자매들은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수이니만큼 이 곡에 들어있는 소울은 말할 필요도 없죠. 솔직히 저는 이 곡을 거의 Sweet Dreams만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브는 이 와중에도 여러 뮤지션이랑 막 쏘다니면서 협업을 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애니의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때 나오는 유리스믹스 앨범 리벤지는 이전의 그런 유리스믹스 사운드에서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락 느낌이 많이 나는데 혹자는 유리스믹스가 공연을 하도 많이 다녀서 이제는 뭐 기계음보다 좀 사람 냄새 나는 사운드를 바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데이브가 말하길 이 앨범은 자기들이 월드 투어에서 함께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작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때 롤링스톤즈의 리뷰를 보면 그 시작이 유리스믹스가 처음으로 평범한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어떤 듀오의 음악적 최전성기는 뭔가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듀오의 운명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지 유리스믹스는 결국 이후 2개의 앨범을 더 낸 뒤에 해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해체를 발표한 적은 없는데 이때를 회상하는 둘의 말을 들어보면 둘 다 다른 걸 해야겠다고 느꼈고 그냥 이제 새로운 앨범을 만드는 게 즐겁지가 않고 의무감처럼 느껴졌대요. 마지막 앨범은 그래도 UK 차트 1위를 하기도 했고 애니는 해체 이후에 솔로 활동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죠. 그리고 데이브는 해체 이후 직접 밴드를 조직하기도 하고 뒤에서 프로듀싱 그리고 발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애니 솔로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1집에서는 거의 모든 곡을 혼자 작사 작곡하면서 2집에서는 남자 가수들 곡만 골라서 리메이크하면서 혼자의 힘을 보여주는데 뮤비에서도 유리스믹스에서 보지 못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사실 애니라는 인물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유리스믹스의 짧은 머리 애니보다는 솔로 가수 애니 레녹스를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유리스믹스에서는 애니가 이런 매력을 억누르고 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유리스믹스가 다시 합치는 건 1999년 이때도 정말 우연찮은 계기로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친구가 자기 송별을 해서 둘한테 기념 공연을 부탁했대요. 그래서 리허설 하다가 야 노래도 한번 써보자 이래서 같이 노래를 쓰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야 앨범도 한번 내보자 이 코스로 재결합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새로운 앨범을 하나 내게 되고 이거는 재결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후에 유리스믹스는 앨범 활동은 없지만 특별한 날마다 잠깐 재결성을 하면서 공연을 보여주곤 해요. 당장 작년 12월에도 한번 뭉쳤고 지난달에도 유니세프를 위해서 랜선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거 없이 정말 끝내주는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보컬 애니는 힘이 빠질 법도 한데 여전히 뭐 전성기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둘이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보기 좋고 다행인 일이고요. 시국이 나아지면은 언제 한번 제대로 2시간짜리 콘서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끝없는 실험 끝에 독보적인 사운드를 찾아낸 결국 80년대를 대표하는 듀오가 된 유리스믹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